한 AI 기업이 글쎄요, 세계 최강 군대인 미 국방부 펜타곤에게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인공지능의 미래를 두고 벌어지는 정말 거대한 충돌인데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 아니냐고요? 우리가 터미네이터를 만들어야 하는가? 야, 근데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실리콘밸리와 워싱턴에서 정말 심각하게 오고 가는 현실적인 질문이 됐어요. 바로 이 한마디, 우리는 원칙상 펜타곤의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미국 국방부에 딱 잘라 말한 건데요. 이게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죠. 정말 전례 없는 기술과 권력의 정면 충돌.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시죠. 아니 도대체 펜타곤이 뭘 요구했길래 한창 잘 나가는 AI 기업이 이런 엄청난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군사용으로 쓸 거니까 AI의 안전장치를 싹 다 풀어달라는 겁니다. AI가 자체적으로 이 명령은 위험한데요? 하고 거부하는 그런 기능을 아예 없애달라는 거죠. 왜냐? 자기들 말로는 이게 국가안보작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펜타곤이 걱정한 시나리오는 뭐 이런 거였어요. 자, 상상해 보세요. 적 미사일이 미국으로 날아오고 있어요. 정말 1초가 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방어 시스템을 작동시키려는 순간 AI가 갑자기 이건 너무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면서 쫙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죠. 완전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는 AI 같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무조건 인간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펜타곤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펜타곤의 입장은 아주 명확했던 겁니다. 어느 정도는 군이 알아서 잘 할 거라고 믿어줘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뭐 우리가 군대인데 설마 알아서 못하겠냐. 국가를 지키려면 이 정도 유연성은 있어야 한다. 딱 이 스탠스였던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AI의 안전을 거의 뭐 회사의 존재 이유로 삼고 있는 엔트로픽한테는 이게 정말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엔트로픽이 왜 이렇게까지 단호했는지 알려면 이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봐야 돼요. 이 창업자들이 원래 다 오픈 AI 출신이거든요. 근데 오픈 AI가 점점 영리적인 방향으로 가니까 이건 아니다. 우리는 정말 안전하고 유익한 AI를 만들어야 한다. 이 생각 하나로 똘똘 뭉쳐서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엔트로픽은 아주 명확한 레드라인을 그었어요. 이 두 가지는 절대 안 된다. 첫째, 대규모로 자국민을 감시하는 것. 그리고 둘째,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공격하는 완전 자율무기. 이 두 개는 민주주의 가치를 그냥 뿌리치 흔드는 거고 지금 기술 수준으로는 너무너무 위험해서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엔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의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우리의 헌법은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I가 만약에 완전 자율적으로 움직이면 상부의 부당한 명령을 받고도 이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거부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인간의 양심, 그 브레이크가 사라진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을 엔트로픽은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자, 엔트로픽이 이렇게 원칙을 딱 고수하니까 정부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때부터 상황이 정말 순식간에 나빠지기 시작했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숨가쁘게 돌아갔어요. 2월 24일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통제권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죠. 근데 이틀 뒤엔 26일, 마감일 바로 하루 전에 엔트로픽이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27일 오후 5시 1분,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이 지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방부가 엔트로픽을 공급망 리스크 기업으로 지정해버렸습니다. 정말 며칠 만에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된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AI 기업이 엔트로픽처럼 행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엔트로픽의 최대 라이벌인 오픈 AI는 국방부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안 된다고 버티고 다른 한쪽은 하겠다고 나선 거죠. 이래서 엔트로픽의 거부가 더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우린 원칙을 지킬 거야 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엔트로픽이 걷어찬 계약 규모가 무려 2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환율로 거의 2,800억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을 그냥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보면 더 입이 떡 벌어집니다. 550조 원.
이게 지금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예요. 그러니까 무슨 작은 시민단체가 신념을 외치는 게 아니고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타트업 중 하나인 이런 거대 기업이 미국 정부와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날 강호를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진짜 무게감이죠. 정부의 후폭풍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냥 공급망 리스크 기업으로 지정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모든 국방부 계약업체는 엔트로픽이랑 일하지 마라, 금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모든 연방기관은 엔트로픽 기술 쓰지 마라, 중단. 여기에 오만하다, 급진좌파 광신도다 같은 정치적인 딱지까지 붙여가면서 공격했습니다. 이건 뭐 그냥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거나 다름없었죠. 결국 이 사건은요, 단순히 한 기업과 정부의 기싸움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이것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다. AI 전쟁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결정적 사건이다. 정말 그렇죠. 앞으로 인류가 이 엄청난 기술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통제할 건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AI를 전쟁에서 대체 어디까지 써도 되는 걸까요? 인공지능의 윤리적 한계, 그 레드라인은 과연 누가 정의하는 걸까요? 이걸 만든 개발자, 아니면 이걸 쓰고 싶어하는 정보. 엔트로픽과 펜타곤의 이 충돌은요, 이 질문이 더 이상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코앞에 닥친 현실이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